사접 시위대에게 결국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난 10일 양산 평산마을로 귀향한 가운데 최근까지도 사저 앞에는 매일같이 보수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소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전해졌는데 조금 전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대통령 집은 방음단지가 돼서 안 들려요. 죽는 사람은 우리 마을 사람이에요. 우리가 조그마한 소리도 신경이 계속니까 잠을 못 자는 소리입니다. 일몰이원의 집회를 안 하든지 이미 법을 개정해야죠. 집 앞에서 시위하는 거 한 말씀만 해주세요. 시위 앞에 하고 있는 거.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사전투표 때 문 전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했었는데 일단 사저앞 시위대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제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만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인 겁니까? 네, 이 불편함을 넘어서 이제 임계점을 좀 넘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민 한 10여 명 정도가 지금 이 소음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개인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보수단체를 고소 고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자신으로 인해서 이 함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임계점을 넘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 소음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집회와 이 시위를 하고 있는 보수단체에 대해서 이 명예훼손과 이 모욕죄로 지금 고소하는 방안을 어느 정도 굳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막에도 좀 나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은 공식 보도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상 파괴는 물론이고 삶의 위협을 받는 생존의 문제다. 또 있나요? 민영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주민 평산마을 10여 명이 스트레스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고 7, 8개 단체가 이제 매일같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현장에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또 일정 부분 받아들이기에는 퇴임 한 달도 안 된 전직 대통령이 일단 어떤 시민들 상대로 고소를 한다, 혹은 법적 대응을 한다. 이 부분도 좀 많은 얘기거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건 예상을 했죠. 여러 가지 이제 논란, 지금 이번에 평산마을에서 지금 시위를 하는 분들이 보면 백신 피해자분들이라든지 또 보수 단체라든지 여러 종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즉 이 문재인 정부에서 백신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한 이제 이 여러 가지 진상 규명이나 이런 것들을 또 요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회를 밤에 예를 들어서 밤에 잠자는데 계속 튼다든지 이런 문제는 좀 서로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좀 자제를 하게 하고, 사실 시위 같은 거를 이렇게 법적으로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저분들이 사실은 이게 고소한다고 해서 저분들이 시위를 안 하겠습니까? 저게 또 집시법에 따르면 소음 기준을 넘지는 않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보면 지금 이게 데시벨이나 이런 걸로 보면 이게 또 적절히 할 때 또 끄고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 걸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물론 주민들 피해가 꽤 클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법률적인 문제로 이제 해결해 버리면 더 앞으로 아마 충돌이라든지 사실 이게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소송으로 해서 저분들이 그럼 우리 그만두겠습니다 이럴 분들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라면 좀 더 뭔가 대화와 이런 방식의 어떤 변화, 이걸 통해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타협점이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방식이죠. 이제 밤에는 좀 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밤에 잘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의 어떤 수렴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편안한 삶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도 오늘 오후에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그 전에 법적 대응 전에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도 SNS를 통해서 시위대에 불만을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 목소리 잠시 한번 듣고 올까요? 아빠, 저는 아버지께서 정치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아빠가 저 어렵고 힘든 길을 가지 마시길 바랬어요. 하지만 5년 전 대선이 끝난 직후 저는 후회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난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바람처럼 아직 근데 법적 대응까지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문다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지금은 올렸다가 지워진 상태입니다만 증오와 쌍욕만을 배서라도 외친다. 집안에 갇힌 횡짓골이다. 분노의 입장을 밝혔어요. 조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표현이 대단히 좀 거칠지만 얼마나 화가 나고 힘들었으면 이런 글을 올렸을까 조금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제가 정치를 하고 나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 하루에도 뭐 한 200~300개씩 문자 폭탄이 온다든가 전화라든지 팩스까지 마비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화기를 여러 차례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대에게 저는 좀 시위대가 이거는 좀 자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빙자한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과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예. 이거는 올바른 어떤 방법이 아닌 거죠. 누군가를 괴롭히겠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통령일 때 또 집권당이었을 때 이런 행태를 뭐라고 했습니까? 직접 민주주의의 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문자폭탄에 대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일종의 양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퇴임한 대통령 또 야당이 어떻게 보면은 부메랑처럼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 또 이런 어떤 폭력과 같은 이런 시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다혜 씨 관련해서는 여러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주일 대표님. 물론 뭐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자제들이라고 해서 뭐 계속 숨죽이고 살 필요도 없고 그것 또한 뭐 이 사회가 바라는 방향은 아닙니다만 문준영 씨도 그렇고 문다혜 씨도 그렇고 뭔가 어떤 비판과 본인에 대한 얘기에서 너무 최선봉에 서면서 계속 논란을 대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또 시선이 좀 엇갈리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건 뭐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다만 아까 조수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죽하면 저거를 올렸겠냐. 그러니까 지금 뭐 70 정도 된 부치인에 대해서 건강을 염려하는 40대 딸의 그런 뭐 어떤 뭐 좀 화남, 분노가 좀 저는 이해가 됐고요. 뭐 집회 시위에 자유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러는데 그 주변 주민들까지 저렇게 힘들어하면은 그거는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주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게. 그리고 그 뭐 보수 진영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안 좋아질 거예요. 저런 식으로 계속되면은 좀 적당히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김준일 대표님 짧게 하나 더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집시법 저촉도 쉽지 않을 거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 또 다시 저 집회만 커지는 건 아닌지 결과적으로 그런 예측도 해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 뭐 소음 데시벨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는 주최 측의 주장이잖아요. 예. 그거를 측정을 했는데 넘어갔을 저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성기라는 게 순간순간에 계속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엄밀하게 정말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내용이 모욕죄잖아요. 모욕죄. 사실은 저는 공인은 모욕죄나 이런 걸로 거는 게 별로 저는 마뜩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분명히 욕설이나 그런 게 분명히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를 하더라도 점잖게 해야 되는데 뭔가 알겠습니다. 주변 예. 주민들을 자극하고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법 시위대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얘기, 오랜만에 양산 얘기도 만나봤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메타버스에서 선거운동 하세요. 예, 뭐 이런 온라인 공간 얘기를 하셨고요. 2년간 의원 하실 분이 20, 30년 뒤에나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다니 이재명 후보 비판하신 것 같습니다. 예. 종전이 아닌 휴전 국가에서 북한은 적이 맞습니다. 윤 대통령 안보 행보를 뭐 찬성하신 분 같고요. 팬클럽 운영자가 보좌관인가 보네라는 표현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예. 대통령도 사적인 것은 너무 건드리지 말라. 뭐 이런 표현까지. 오늘도 댓글 모두 감사드립니다.